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을 바꾸다의 박연미. 호강인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막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북한에서 막 미인계를 써가지고 네. 간첩들을 많이 만든다고 네. 이제 그런 막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예요, 황일세? 막, 당연하죠. 오 진짜 그렇게 막 북한에서 미인들을 써서 네. 오.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한국 분들이나 이제 해외 교포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자기네 첩자로 흡수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북한에 이제 뭐 똑똑하거나 뭐 좀 지능이 있는 애들 이제 선발해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김정일 정치대학이라던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압록강 대학이라고도 있어요. 압록강 대학도 있어. 네, 별게 다 있네. 네, 그러니까 군부 쪽엔 또 압록강 대학이라는 게 있고 이제 또 사회 민간 중앙당 뭐 통전부나 이런 데는 또 김정일 정치대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예전에 원래 간첩을 모집할 때는요. 그 이제 체계적으로 키거든요. 애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뽑아가지고. 몇 살 정도에 뽑아요? 그러니까 뽑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보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실내 들어서 뭐 특수부대, 그러니까 이제 간첩도 이제 부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제 실내 들어서 뭐 격수 훈련 시키잖아요. 네. 예, 격수 훈련 시키고 국군복 입고 들어와서 뭐 이제 파괴함에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특수부대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격술만 배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간첩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어떤 간첩이 나면 뭐 그냥 격술도 쌈도 할 줄 몰라요. 누가 봤을 때 일반 사람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두뇌로 그냥 정보 사업을 수집하는 간첩이 있어요. 네가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있고 또 이제 경제 정탐이라고 있거든요. 이자 같은 뭐 해킹이라던가 경제적인 그 돈이 나가는 정보를 훔치는 또 경제 간첩들. 그러니까 간첩이 좀 따지고 보면 부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간첩 중에서도 같거든요. 이자 같은 뭐 기본 활동조가 있고. 또 그 방조해주는 또 보조팀이 있을 거고 또 감시하는 감식팀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실내 들어서 내가 아무리 간첩이라고 해서 뭐 사람 죽이고 파괴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막 007 그런 사람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병도 있어요. 실내도 나는 그냥 임무만 계속 전달해주러 왔다 갔다 하는 연락병도 있거든요. 엄청 지루한 간첩이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했어요. 간첩하니까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왈가왈부 네. 엄청 지루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전문이죠. 그분도 간첩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또 북한을 찬양하고 이제 남남 갈등을 시키는 간첩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기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선전을 맡은 간첩이라고 봐야죠. 북한 선전을 담당한 간첩들. 그러면 저는 신기한 게 막 네. 왈가왈부도 그렇고 한국에 친은미 씨 예전에 네네네. 정말 막 많잖아요. 네네네. 막 북한 찬양하고 네, 북한처럼 그렇죠.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북한이 어떻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얘기한다면 저 원래는 평양여고대학 출신들을 옛날에 많이 스카우트를 했어요. 간첩들을. 왜냐면 워학을 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또 평양여고의 애들이 이제 해외 생활을 많이 하다 나니까 그 해외 실종을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외모상을 봤을 때도 외국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해외 생활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럼 외국어 대학교에서 학생들 뽑을 때 외모도 봐요? 외모 솔직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설도 있었어요. 간첩들 뭐 다 인물 멋있는 애들만 뭐 뽑는다. 뭐 북한에 그런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왜냐면 간첩은요. 제가 이제 저도 옛날에 김정일 정치대학 그 시험도 쳐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도 그때 다 됐었는데 그때 잠깐 뭐 한국 영화 봤다는 그 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탈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선발하는 과정이 절대 인물 이제 표정이 있잖아요. 남이 탁 봤을 때 기억을 잘 못하는 스타일로 많이 뽑아요. 오 완전 반대네. 막 잘생기면 그러면 기억이 남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인물 안 뽑아요. 진짜요? 저도 그런 가정을 막 가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저 친척들이 또 그런 분야에서 또 많이 근무를 했어요. 정보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듣는 것도 있고 많이 목격한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그런 분야에서 또 일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인물은 뒷전을 그러니까 뒷전이에요. 잘난 인물은 절대 안 뽑아요. 신기해. 여자도 그래요? 여자는 좀 다르죠. 여자는 여자는? 미인기를 써야 되니까 여자는 인물 있는 걸 뽑죠.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는 다. 남자는 첫 봤을 때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쳐도 기억이 안 남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뽑죠. 특이하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간첩 우리 대학 때도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뽑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공부 이제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러나 요즘은 북한도 이제 자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돈 있는 애들을 많이 스카우트 하거든요. 뭐야? 자기들이 고용했는데 고용한 사람들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뒤처리도 할 수 있는 애들을 뽑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겠어요. 그래서 돈 많은 애들을 많이 뽑는데 거기서도 이제 지능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력, 특히 기억력 테스트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간첩이라는 게 뭐 장비 갖고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떤 구역 같은데 장비를 못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사물을 보고 한 번 사람을 보거나 뭐 숫자라던가 뭐 잠깐 뭐 주소라던가 뭐 뭘 봤을 때 한 번 보고서 기억하는 기억을 잘하는 애들을 많이 스카우트를 하더라고요. 기억력이 예,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한 번 딱 봤을 때 내가 장비를 못 갖고 들어갔을 때 내 눈으로 확인하고서 그걸 딱 기억하는 거. 그래서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뭐 이자 같은 뭐 이런 뭐 이제 뭐 이런 거 뭐 문자 같은 거 탁 이렇게 줘서 순간에 탁 주고 순간에 없애버려요. 어머. 그러면 너 얼마나 내가 반응이 빠르냐 이거를 식별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기억 딱 사진 네, 착각 그래가지고 찍고 그래서 봐야 딱 돼. 해서 뭐 3초면 3초 딱 보여주고 딱 덮어요. 그래서 내가 말해봐 이자 본 거. 그래서 대박. 그 테스트를 많이 시켜요. 와. 그래서 그 기억력이 좋은 애들을 대체로 많이 간첩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지식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게 간첩하려면 센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보 분야는 센스가 중요해요. 판단력과 정확한 판단.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판단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애들을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 문제들,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옛날에는 북한이 이제 이제 뭐 우리 한국 뉴스도 보면 뭐 난파 간첩들 왔다 체포되고 뭐 강릉 사건이나 그런 것들 저런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내 들어서 강릉 사건도 솔직히는 뭐 침투 작전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훈련을 삼아서 들어왔던 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첩도 부류가 많다고. 네. 근데 이제 전부 이렇게 파괴 활동하는 애들인데 정찰 활동하는 간첩들인데 얘네가 이제 훈련을 들어왔다가 잠수함에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상하면서 이제 정체가 들통이 난 거죠. 원래는 얘네가 그냥 침탈로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해보는 예, 거냐? 훈련이죠. 예. 훈련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잠수함이 좌초돼 버린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부상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강릉 사건 함당내 그 아들도 솔직히 다 우리 대학 출신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삼중 영웅이었어. 그때 그래요? 강릉 사건 장사 함장에 삼중 영웅. 북한에서 삼중 영웅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말하면 무궁화 훈장을 3개나 받은 거나 같아요. 그렇게 받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첩 활동을 해서 공을 많이 세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강릉 사건 터지고 나서 엄청 타격을 입었죠. 왜냐면 중고들도 많이 잡혔고 하니까 발뺌을 할 수가 없은 거예요. 예전에는 북한이 항상 뭐 발뺌하잖아요. 우리 안 했다. 다 너희가 꾸민 짓이다. 네, 너희가 다 꾸민 짓이다. 한국이 자꾸 우리 공화국을 비방한다. 이게 날조한 사건이라고 자꾸 지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자금 사정 경제가 안 좋다 하니까 간첩 훈련은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얘를 이제 이제 간첩들은 보면 초대소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야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진짜 기본 간첩들은 혼자서 1인 생활을 해요. 초대소 말하는 그 별장 하나에 한 명씩 자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주는 교관 외에는 그 누구든 몰라요. 누가 뭘 어떤 짓을 받았는지. 그렇죠. 실내에서 윤민 씨하고 나하고 같이 훈련 받는다 하자요. 그러면 너도 간첩이나 서로 알 거 아니야 얼굴을. 그러면 같이 일은 안 해도 너도 임무 받는 애네 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혹시 윤민 씨가 잡혔어. 한국 들어갔다가 잡히면 예전에 어떤 애가 이렇게 생긴 애가 기억받고 있었다.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갈라놔요. 격리시켜서. 그래서 나는 교관 외에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1대1 교육을 받는 게 이게 바로 진짜 간첩이에요. 강릉 사건에 그때 침투했던 건 진짜 간첩은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얼굴이 다 서로가 저희끼리 다 알잖아요. 그건 그 특수부대죠. 결국은 파괴 활동하는 특수부대고 진짜 간첩은 교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북한에서 간첩된다는 거는 대기업 뛰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 정도로 선발 기준 엉묶여가고 엄청 힘들죠. 그 대신 이제 간첩이 되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죠. 특혜를 근데 막 힘들잖아요. 간첩 생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위험이 크게 따른 직업 아니에요? 자, 뭐 북한은 뭐 강압적인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너한테 이렇게 신임 줬으니까 무조건 하라 하면 하는 거죠. 뭐 안 했다 뭐 거기에 대고 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이런 종류의 간첩과 네. 지금 우리 왈가불복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그러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다 키워오신 분이에요. 그 여자분 있잖아요. 네. 맨날 북한 돌아가고 싶다면서 안 아니죠. 가시는 그러니까 분. 얘네는 그러니까 탈북민으로 위장한 간첩인데 탈북민으로 이게 들어왔는데 북한에서 이제 임무를 받고 들어온 거죠. 이미 이제 얼굴이 다 공개됐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공개됐는데 무슨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북한 애들이 이제 포섭을 한 거죠. 그래요? 지금 강길 씨가 보기엔 그분들이 이미 탈북을 했는데 북한에 다시 대접근을 해서 포섭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임무를 받고 들어온 거죠. 임무 받고 임무는 받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임무 받고 들어왔고 이제 다 신분이 들통났거든요. 그래서 다 옥살이를 했어요. 간첩이 판명 나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무죄를 꺼내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은 간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간첩 아닌 놈이 왜 북한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가겠다는 분이 안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몇 년째. 완전 여기서 탈북한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막 헐뜯고 난리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범죄자를 받는 정부예요? 아니죠. 그럼 그러면 자기네는 뭐 아주 떳떳하게 한국에 완 사람처럼 놀잖아요. 그럼 간첩이죠, 얘네는. 아니 전 제일 신기한 게 이분들이 그렇게 북한을 돌려달라 딸이 그립다라고 하시면서 네. 한국에서 티켓 끊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베이징이나 심양에 있는 북한 대사관 딱 들어가면 끝나는데 왜 안 가시냐고요. 다 임무 받았으니까 안 가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저런 분들. 네. 아니 솔직히 탈북이 어려운 거지 탈남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요건이 네. 다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신은미 같은 그런 케이스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선발해서 뽑댔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힘든 데다가 한국이 경제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문화 속도.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간첩 훈련 받는다 하면 이게 80년대 때 교재인 거야. 신정어가 너무 많이 빨리 나와. 그죠? 네. 저도 한국 한 지 4년, 5년 됐거든요. 네.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국에 갔던 간첩들이 있는데 한국 가서 옳쳤째요. 아니 병가고 타는 거예요. 제가 네. 함수를 빨리 배우는 사진 좀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있는 그 간첩 교재들도 이제 많이 뒤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게 따라갈 수 없다. 이게 너무나 이게 선진 기술이 너무 빠르니까 우리 기술로서는 아무리 간첩을 양성해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비용을 적게 들면서 꼬리 자르기 쉬운 간첩들을 이용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가 중국 조선족이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용기를 보면 북한 공작 기관에 용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용기에 조선족 분들이 제일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비행기가 하루에도 몇 번 있어요. 2번 내지 3번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과 연길 사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그죠? 연길 한국이랑 사이. 연길 사이에 비행기가 하루에 2번 내지 3번 있고 2시간이면 물건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실내에서 북한 애들이 요구하는 물건이 2시간이면 북한 손에 들어올 수 있다 그거예요. 왜냐면 항공기가 많잖아. 인편도 많고. 북한은 항상 교활하고 나쁜 놈들이잖아요. 둘이가 사이 나쁘면 요 가운데 들어가서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간질을 잘하는 게 북한 정보기관이거든요. 그 요 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족들을 문호가 통하고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쫙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결에도 정보기관으로 위장한 식당이 엄청 많아요. 북한 식당이? 네, 정보기관은 식당으로 위장한 거죠. 연기를 안 가봤지만 되게 조심해야 될 곳이에요. 네, 그렇죠. 연기 위험해요. 가시면 진짜 조심하셔요, 여러분. 북한 국경도 엄청 가깝기 때문에 납치돼서 납치되면 갔어요. 북송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끔찍해, 어머. 북한 애들이 이제 간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조선족들을 많이 감시하죠. 그래서 요거 쓸만하다. 한국에 대한 그 인식도 안 좋다. 불만도 많고 몰이도 좀 좋다 하면 이제 그런 애들한테 돈으로 이제 매수하는 거예요. 돈으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또 그런 거고 있고 이제 해외 교포들이 이제 북한을 많이 오잖아요. 관광차로. 대체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나 해외 동포들은 해외 동포 용접국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
그게 뭐예요? 그게 중앙당 통전부 산하인데 아. 이게 정보기관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거기 가이드가 이제 항상 24시간 붙어 다니거든요. 이제 아. 교포들이나 한국 사람들 이제 북한 방문하면 이 가이드들도 다 정보기관 애들이에요. 가이드가. 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주시해 보는 거예요. 실내에서 내가 이제 가이드고 연미 씨가 이제 뭐 네. 미국 교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뭐 선생님 뭐 반갑습니다. 뭐 아주 말도 친절하게 하고 좋은 데만 항상 데리고 가고 이제 쫙 보죠. 그래서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니까 벌써 이 사람 말과 행동 봤을 때 우리 편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우리가 쉽게 포섭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뭐 돈으로 포섭할 거냐? 뭐 남자인 경우는 이 남자가 좀 여자를 좋아한다면 여자로 포섭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포섭하는 장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해서 얘는 뭘로 포섭하면 되겠다. 딱 찍어 놓으면 이제 이 사람을 더 잘해줘요, 대우를. 그래요. 그럼 이제 연미 씨 같은 거 좋은 식당, 좋은 곳만 보여주죠. 숙소, 뭐 식비 다 공짜예요. 예? 그거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 북한을 갔다 온 내 교포분들도 만나본 적 있어요. 예? 미국에서도.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접도 못 받아본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이렇게 꿀리더래요, 다들. 왜냐면 완전 가니까 전용차가 딱 있죠. 아니 완전 근데 일반 관광객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 포섭하려고 포섭하는 타겟 한 대만 그렇게 그렇게만 잘해서. 대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면 이제 뭐 차도 딱 뭐 벤츠로 개고 나오고 가이드가 있고 좋은 호텔에 좋은 식사에 좋은 것만 보여줘. 그래서 신현미 씨가 계속 북한 천국이다 그러고 다니시는 그렇죠. 거구나. 그런 대접을 받고 오셨으니까. 내 솔직히 하면요 다 북한에 돈 받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북한이 돈 안 줄 거. 그 사람이 바보예요? 아니 솔직히 미국에서 북한 가려면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평양이 물가가 만만치 않아요. 외국인들 물가는 엄청 비싸거든요. 호텔가 하룻밤 잘 나야도 벌써 100불 이상이에요. 밥 먹을라 해도 그렇게 비싸고. 평양에서요? 네. 그렇게 외국인들을 한 데서 돈을 그렇게 많이 수탈하는데 아니 신임이가 무슨 부자 출신도 아니고 그 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왜 계속 계속 가봤어요? 가더라고요 북한은. 북한이 이렇게 돈 주고 대우를 잘해주니까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북한이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해줄 때마다 우리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전 간첩들이에요. 결국은 선전 간첩들. 응? 북한을 말하자면 이게 독재 국가를 좋은 나라로 미화하려고 하는 북한의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첩 분야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 애들이 이제 간첩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포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할 거는 혹시라도 북한 방문을 하는 해외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야. 그 한순간에 그 미끼가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요. 그렇죠. 왜 그럼 그 가서 속으로 뭐 악의 속으로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가요? 인생이 너무 아깝죠. 솔직히 외국인들도 제가 많이 대상해봤잖아요. 뭐 북한에 오면 많이 심심해서 그래요. 뭐 자유대로 다니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말하지도 못하게 북한 주민하고 접촉도 못하게. 호텔 밖도 못 나가. 네, 그렇죠. 계속 감시받고 잘못만 나가면 간첩으로 명 써요. 총 맞을 수도 그렇죠. 있고 진짜.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뭐 잘해주는 뭐 북한을 찬양 애들이 뭐 이제 영상 보면 뭐 막 북한을 뭐 자유대로 막 싸다니는 것처럼 나오잖아. 맨날. 간첩들입니다. 간첩들이니까 이렇게 막 싸다니게 놔두죠. 절대 안 깁니다. 일반 북한이. 가이드는 못 그러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남자들 같은 것도 이제 이 사람이 여자를 좋아한다면 이제 이쁜 아가씨들을 이제 붙여줘요. 예? 저는 그 한국이 그런다고 했어요. 한국이요? 옛날에 영화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네. 표류가 돼서 맞아요. 한국 네. 쪽으로 갔는데 막 한국 쪽에서 막 여자도 주겠다, 집도 주겠다, 네. 가지 말라 네. 하는데 뭐 이 사람이 뭐 장모님 따라가겠다고 돌아온다고 막 그랬잖아요. 다 거짓말이죠. 그게 다 북한에서 하는 그렇죠. 짓이었구나. 저희가 하는 짓을 지금 그게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나 한국 와서도 뭐 여자 붙여본 적도 안 줬어요? 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한국이 좋아한데 해준 거 하나도 네, 없거든요. 저는 속아서 안 갔거든요. 저도 네. 제 발로 걸어서 네. 막 자원해서 갔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 같은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여자고 해서 애도 낳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항상 자기네한테 한 발 묶이게 만드는 거죠. 그 남자가 스파이고 해외로 이제 파견해서 그러니까 그 해교포한테 이제 남자다 하면 이제 여자를 붙여가지고 애도 낳게 하는 거죠. 북한에서. 그렇죠. 와 다 그 미인계를 다 쓴 거죠. 이런. 자간액이 북한이 이렇게 한국을 와야 하려고
이제는 이런 노들한 방법까지 써서 이제는 뭐 중국 조선족 분들 해외 동포들까지 끌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용해 먹다가 이제 뭐 이제 필요 없다 하면 꼬리 자르기 쉽잖아요. 자기네 사람도 아니니까. 그리고 뭐 발뺌하기도 좋잖아요. 우린 시킨 적 없다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북한에 진짜 조금이라도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이 영상을 보시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저도 옛날엔 빨갱이였어요. 진짜 당원이었고 공산당원이었거든요. 근데 쟤도 뭐 그때 살 때는 왜 북한에 충성하겠다는 생각이 꽉 찼던 놈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나라를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북한의 실상을 밝히겠습니까? 나 자체도 이 나라는 거짓으로 꽉 차 있는 나라고 독재 국가고 사람들 억압하고 자유도 없고 다 거짓만 선전하는 나라라는 걸 내 스스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조금만한 환상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들이 얼만큼 돈을 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 북한이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다음에는 한번 문제는 어떻게 메시지는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너무 궁금해.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